안녕하세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오늘 내 무관중 온라인 방송이라 지금부터 평범한 상담소 공개 방송 시즌 5 시작하겠습니다. 와. 저희가 벌써 5년 차 공개 방송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올해도 또 청년들의 자산 관리에 관한 얘기들을 나누려고 준비를 했어요. 우리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신경을 쓸 것도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 왜냐면 우리한테 미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자산관리 전문가 김희수 대표님을 모시고 이렇게 해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하셔가지고 네이버에 김의수 치면 굉장히 소개가 자세히 나와요. 돈 걱정 없는 우리 집 지원센터 센터장으로 소개해달라고 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데나리온이라는 유튜브도 운영하고 계시고요. 연예인 컨설팅부터 가난한 신혼부부까지 그냥 찾아오는 분들한테 마음으로 이렇게 재무 컨설팅을 해주고 계신 분이십니다. 바쁠 때 와줄 수 있냐 그러면 안 올 수가 없는 게 이렇게 엄청나게 큰 무대도 아니고 몇백 명이 모이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이 소수가 모여서 계속 이걸 하는 거예요. 돈도 안 되고 그래서 가만히 보면 꿈이 있는 분들이 꿈을 가지고 하는구나. 엄청나게 크지 않지만 몇 명이 모여서 서로 위로가 되고 한두 명이라도 이걸 통해 삶을 방향을 잡고 이게 너무 좋구나. 여전히 응원하고요. 열렬히 응원하고 제가 일을 하는 동안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네. 녹음되었습니다. 네. 각오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영원히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1부는 주식 코인 나도 해볼까 이렇게 잡아봤어요. 저희 중에 뭐 주식을 하시는 분도 있고 살짝 간을 담갔다가 초장부터 망한 분도 있고 제 얘기인가요? 첫 번째 저희가 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 공학 개미혁명 때 네. 남들 하니까 그냥 막 주식을 시작했는데 점점 돈을 많이 넣고는 있지만 본전을 못 건져서 나오지 못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나, 현명하게 주식하는 방법이 있을까? 일단 주식을 하는 건 되게 긍정적으로 좀 봐요. 몰라서 안 하던 건데 존니 대표님이나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 시장에 주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새로운 시도에 대한 실패가 있겠지만 그걸 통해서 잘하고 배운다는 개념들이 좀 있고요. 한국 주식이 되게 좋은데 한국 주식은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들이 좀 가지고 있어서 일단은 주식을 하는 것은 되게 저는 좋게 바라보고 있다. 지금 엄청난 돈 빚내서 하는 건 아닐 거니까. 주식을 안 했던 청년이 작년에 코로나 때 들어오질 않았어요. 하라 그러면 겁나서 못했을 것 같고요. 코로나 끝나고 장이 올라서 친구들이 보여줄 때 돈을 버니까. 네, 이거 봐, 너 해. 그럼 이제 마음 졸이고 있다가 작년 가을에도 못하다가 큰맘 먹고 오래 했던 분들은, 그러니까 작년 했던 분들은 수익이 좀 떨어져도 많이 났고요. 오래 했던 분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성전자 위주로 카카오나 그런 주식들을 갖고 있으면 지금 이제 마이너스가 많이 심하게 되는 거죠. 네. 그 얘기를 제가 지금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작년 공개 방송에 이제 백정선 강사님 대표님 오셨을 때 그 주식을 넣든 이제 삼성 한 주씩 그냥 매달 사라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근데 그때 얘기를 듣고 바로 넣었던 분들은 진짜 네. 대박인 거죠. 그렇죠. 그때 방송 끝나자마자 네. 삼성전자가 갑자기 떨어졌어요. 10만 전자가 가고 네. 이렇게 했으니까 그때 제가 나 그때 바로 실천했었어야 되는데 왜 안 했지? 이러고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지금 넣어야겠다. 주변에서 만류를 막 하는데 그래도 주식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항상 삼성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야심차게 삼성부터 시작을 딱 했는데 갑자기 피눈물 흘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또 떨어졌는데 그때 그 얘기를 기억하고 계속 주식 그 적금 들듯이 넣어도 되는 걸까? 이런 고민들이 또 생기더라고요. 대표님이 작년에 5월달에 했나요? 9월달에. 네. 일단 주식에 속담이 있어요.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마라. 떨어지는 칼날이 중간에 잡으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른다는 일단 속담이 있는 건데 삼성전자 같이 대형 우량주에는 좀 이렇게 포함이 안 돼요. 투자를 할 때 먼저 생각할 게 뭐냐면 용도예요. 용도.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사람들 다 실패해요. 내가 투자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배꼽님이 나 이거 가지고 5년 동안 투자해서 5년 뒤에 하와이를 갈래. 결혼하셨나요? 하고 싶어서 이 방송에서 많은 것을 얻어갈 것입니다. 나중에 5년 뒤에 결혼하시든 안 하시든 내가 꿈이 있잖아요. 그러면 5년이라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면 되게 마음이 편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투자에 대한 돈의 방향이나 돈의 목적이 보통 없어요. 제가 똑같이 이번 주에 그 동작구에 이렇게 실시간으로 송출로 이제 자녀 교육 학부모들 자녀 경제 교육할 때 아이들에게 투자를 가르칠 때 통장이 4개거든요. 투자 통장, 소비 통장, 그다음 기부 통장, 소원 통장. 소원 통장이 꿈을 이루는 통장인데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용도나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왜 해? 이거 벌어서 뭐 할 거야? 똑같은 꿈이라도 그냥 돈 벌 거야라는 사람과 이거 가지고 몇 년 뒤에 뭐 할 거야? 나는 휴대폰을 바꿀 거야? 차를 바꿀 거야? 이렇게 되면 투자가 심플해지는 개념이고요. 백곰님은 용도가 없는 거죠. 왜 했어요? 언제 끝내가면 언제 나올 거예요? 뭐, 왜 그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멍해지는 거죠. 그냥 백 대표님 존경하고 저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맞아요. 귀가 팔랑인 거죠, 네. 사실. 그렇게 했는데 방향이나 목적이 없이 일단은 한 거죠. 그러다 보니 어디서 멈춰야 될지 또 수익이 나도 이걸 빼야 되는지 이런 게 어려운 개념들이 있어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 돈으로 뭐 할까 네임택을 붙이는 것들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일단 답은 계속 사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D램 가격 하락이 좀 있고 지금 그쪽 D램 가격 쪽에 재고가 소진되려면 좀 시간이 좀 필요한 거라서 내년 정도 되면 조금씩 움직일 거니까 이 코스트 에버리지가 있잖아요. 싸게 사는 거니까 일단은 백건님의 질문에는 계속 사라. 네. 사지만 나중에 정리를 하십시오. 이게 어떤 용도로 내가 하는 거지? 그렇게 용도를 정해서 투자를 하고 지금은 매달 사는 것은 멈추지 마라. 투자는 멈추면 안 된다. 반드시 올라옵니다. 그러면 용도를 정하고 기간도 정했어요. 네. 근데 만약에 내가 5년 뒤에 하와이를 갈 거야 네. 하고 근데 5년 뒤에 겁나 떨어져 있다. 네. 그럼 그게 어떡하냐? 걱정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용도와 기간을 정할 때 일단 이제 그렇게 되면 기간이 3년 이내는 투자하시면 안 돼요.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청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투자 수익률이 아니고 순저축률이다. 제가 여러분들이 무시하는 게 아니고 자산가들이 몇억 몇십억을 움직일 때는 1%가 되게 중요하고 세금이 중요한데 청년들이 투자할 게 아까 백곰님이 10만 원 이야기 했는데 단위가 1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10만 원씩 매주 한 주를 사면 그걸 수익률을 10% 내도 그냥 한 달에 돈 10,000원 아끼는 게 수익률보다 더 높아요. 그래서 청년들은 투자를 제가 오늘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청년들은 이제 저축률이 더 중요한 거고 그런 저축률 안에 돈을 모을 때 1년 뒤에 쓸 것도 있을 거고 하와이를 5년 뒤에 가면 1, 2년 뒤에 쓸 것은 저는 투자를 안 했으면 좋겠는 게 뭐 강사마다 다 다르지만 제가 20년간 자산 관리를 하면서 1, 2년 정도는 투자하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저도 고객들 돈 관리하면 마이너스 나거나 코로나 때문에 기다려야 될 상황이 생기거든요. 근데 1년 뒤에 그 돈으로 집을 사거나 결혼하거나 이런 돈들을 제가 맡았다. 그럼 떨어지면 저한테 연락이 오면 기다리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장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5년이면 투자를 할 수 있다. 근데 2년 뒤에 하와이 간다. 그럼 저는 적금을 넣어서 목돈을 만들라는 게 개념이에요. 일단 요게 또 하나 있어요. 이건 이제 오늘 굉장히 실질적인 걸 하게 되는데 5년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 3년 뒤에 수익이 많이 났어요. 그러면 수익률을 정하고 빼야 돼요. 예를 들면 5년이면 저 같으면 연 10% 정도를 맥시멈. 그러니까 여기도 되게 차이가 많을 거예요. 요즘 코인하거나 주식 하시는 청년님들의 그 기대 수익률이 10% 아닐걸요? 엄청나요, 엄청나. 왜냐면 한 달 만에 2배 되고 막 코인은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위험한 것 같고요. 그게 이제 투기의 역사에서 드러나는 거고 5년인데 내가 수익률을 50% 잡았는데 3년 뒤에 50% 나잖아요. 그러면 다 이룬 거예요. 다 이루었도다. 그럼 3년 뒤에 내 기준을 정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 3년 뒤에 50% 찾고 그걸 예금에 넣어두고 2년간 적금을 넣어서 내가 원했던 그 금액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사람들은 50%가 났는데 마지막 1년 남아도 계속 못 먹어도 더 갈 거야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수익을 나도 이익 실현을 못하고 그냥 끝까지 있는 개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멀리 보고 수익이 나면 수익을 이익 실현하고 또 넣든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용도가 정해질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적금 얘기하셨는데 네. 전 예전에 어떤 강의에서 적금 말고 네. ETF 이런 거 하라는 얘기 들었었거든요. 아, 왜냐면 오늘, 이율 금리 네. 그게 다르니까. 네. ETF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ETF 아시나요? 아니요. 저 지금 왜냐면 저는 해서 네. 수익을 봤었어요. 네. 그때 할 때. 그래서 저는 주식은 솔직히 무서워서 못 하겠고 ETF는 저는 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와, 적금보다 훨씬 나았었어요. 그때는. 질문이 없는 건데. 이거 제 머리에서 갑자기 나온 거예요. 저 이런 거 좋습니다. 네. 어떤 질문도 다 해낼 수 있습니다. 네. ETF 공부 좀 합시다.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 저 프리합니다. 네. ETF는 Exchange Trade Fund예요. 그러니까 펀드를 사고 팔 수 있는 거라고 보면 되고요. ETF 전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상장 지수, 그러니까 지수를 알아야 돼요. 삼성전자가 포함되어 있는 대한민국은 코스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면 다우 존스 30개. 그러니까 다우 지수를 30개 정도로 그 지수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S&P가 몇 개죠? 500. 500개. 네, 아시고 계시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S&P 500이라고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나스닥 100 이렇게 많이 가는데 이런 것들이 개별 종목이 아니고 지수예요. 상장 지수라고 이야기를 좀 하는 개념이고 인덱스라고도 이야기를 좀 하는 편이에요. 이것들이 예전에는 그냥 인덱스 펀드 그다음에 상장 지수 펀드로 나오다가 1993년도에 SPY라고 해서 스테이트 스트리트라는 회사에서 상장 지수 ETF를 만든 거예요, 처음으로. 그래서 S&P 지수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찾아보세요. IVV라는 것도 있고요. VOO라는 것도 있는데 결국은 어떤 회사가 평균 시장의 평균을 잡아가는 게 인덱스라고 보면 되고 그게 이제 ETF라고 보면 되고 제가 오늘 ETF 강의를 하려고 준비를 해왔는데 없길래 그래서 왜냐하면 ETF는 이거예요. 시장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떻게 투자하느냐. 백 대표님은 개별 종목을 잘 하시는 분이고요. 저는 주식을 잘 못해요. 그래서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데 많이 이유가 뭐냐면 개별 종목을 선택하면 10년 뒤에 그 종목이 부도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시장은 어떨까요? 시장은 계속 우상향이에요. 왜? 이 시장에 새로운 카카오가 들어오고 테슬라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테슬라가 들어오면 이전에 굴뚝 기업이라든지 없어지는 어떤 트렌드에 따라서 없어지는 기업들은 10년 뒤에 부도나고 없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종목을 택해서 물론 삼성이나 애플이나 구글이나 이런 어떤 큰 회사들은 없어지지 않겠지만 주식을 하는 친구들이 그런 주식만 갖고 있지 않아요. 제가 다음 주 상담인데 청년이 주식을 요즘 좀 한다고 종목을 봤는데 12개 중에 제가 모르는 종목이 7개였어요. 전문가가 모른다. 1,000원, 2,000원짜리 주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주식을 할 때 자꾸 들어가면 이상한 주식을 다 건드리는 거죠. 그리고 5년, 10년 뒤에 그 주식은 없어지고. 그러면 방법이 뭐냐? 주식이 어려우면 시장에다가 넣어두면 시장은 늘 좋은 기업이 성장하고 그게 반영이 되고 도태되는 기업들은 없어지니까. 이게 이제 상장 지수, 그다음 인덱스, 그다음 ETF라고 보면 되죠. 주식계에 보이지 않는 손. 그렇죠. 이게 전체 시장이라고 보면 돼. 시장. 결국은 여기서 백곰님이 물어본 거는 개별 종목을 물어본 거고요. 근데 요즘 10년, 20년 장기 투자하면 수익이 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이지만 그래서 제가 나중에 뭘 보여줄까 하면 10년 전에 시가총액 12기업들 잘 나가던 기업들이 10년 지나서 수익이 어떤지를 오늘 데이터를 갖고 왔어요. 처참합니다. 10년 동안 하나도 안 올랐고요. 어떤 거는 3분의 1 토막 났습니다. 그러니까 10년, 15년 전에 이거 사야 돼라고 했던 지금으로 말하면 모사, 카카오, 모사, 애플 그런 종목들이 10년 후에 반토막 나거나 없어지는 기업들도 있다는 개념이 있는 거죠. 그래서 ETF는 시장에 투자하는 거다. 그러면 내가 종목을 고르기가 힘들면 뭘 해라고요? 시장에다가 투자. 그 시장에 ETF도 있고 펀드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적금은 이제 이자율이 낮으니까 그럼 네. 적금의 쓸모는 저희가 그냥 단순히 단기간에 돈을 모으는 데만 쓰면 되는 걸까요? 그렇죠. 아까 그 답을 다 못했는데 ETF로 우리가 저축을 할 때 만약에 지금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9만 원 하다가 지금 7만 원대가 7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25%가 떨어졌어요.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전체 비중이 이제 20% 정도 되는데 삼성전자 개별 종목이 떨어지면 아까 ETF나 지수 시장의 평균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당연히 떨어지죠. 예. 공부 잘하는 1등이 공부 성적이 절대평가에 자꾸 떨어지는데 그럼 반평균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시장도 떨어진다는 개념이라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안전하지만 그렇게 단기에 돈을 넣었을 때는 저는 시장도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쭤본 게 나는 그래서 주식이 힘드니까 ETF로 저축을 한다라고 했지만 그것 또한 용도가 몇 년? 제가 볼 때는 3년 정도 안에 만약에 1년 동안 ETF에서 내가 적금으로 여행 가고 휴대폰을 사겠다. 1년 뒤에는 아무도 모른다는 개념이 있는 거죠. 청년들이 돈을 정할 때 투자해야지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3년 동안 쓰지 않을 돈들을 빼놓는 게 맞다라고 보면 되겠죠. 시드머니는 적금이나 목돈으로 만들고 시드머니가 아니더라도 5년, 7년 뒤에 용도로 쓸 돈들은 저축을 하지 말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개념이 있는 거고 그리고 단기로 돈 모으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투자보다는 적금을 통해서 목돈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개념이 있는 거죠. 결론은 짧게 한 방을 원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근데 그게 청년들이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왜냐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말도 안 된다가 아니고 아 그럴 수 있겠다. 왜냐면 작년에 코로나 때로부터 출발을 왜냐면 코로나는 주가가 2,500 하다가 1,400 했거든요. 우리나라 코스피가. 예. 그리고 삼성전자 그때 43,000원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다들 할까 투자는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안 돼요. 그럼 너무 아쉽고 예. 매도하고 나서도 보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팔고 나서도 자꾸 봐요. 그리고 이제 이게 가상현실의 내 가격으로 자꾸 보는 거죠. 이때 팔았으면 막 성을 쌓는 거죠. 계산하는 거죠. 어쨌든 그런 것들이 투기의 역사나 주식시장 역사를 보면 왜 일반인들이 늘 잃느냐 이렇게 핫할 때만 좀 돈을 따고 다 들어와서
원칙 없이 투자하다 보니까 결국은 주위에 한번 물어보세요. IMF 때 주가가 1000 하다가 400 갔거든요. IMF라는 게 있었죠. 그다음에 금융위기 때 서프라임 모기지 때도 2008년도에 그때 우리나라 주가로 보면 1000 하다가 900 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그런 기회가 올 때 2배 이상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똑같이 역사가 반복돼도 작년에 그럼 코로나 때 어떻게 했을까요? 들어가야죠. IMF도 경험했고 부모님 세대들은 IMF 경험했죠. 금융위기 경험했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왔어. 주가가 이제 2000 하다가 1400이 됐어요. 우리 모두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모든 돈을 끌어서 1400대 넣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아무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 행위론 자체가 행동 경제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어려운 거죠. 우리가 이런 오늘 또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가 하면 수많은 유튜버가 있지만 내가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투자를 배워야 되는 거지 누군가 돈을 벌었다고 해서 그게 내 거가 되기가 되게 힘들어요. 오늘 그래서 1인 모임이 중요한 게 오늘 끝나고 나면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게끔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오늘 배워가는 거 그리고 해보면서 경험하는 것이 오늘 목적일 것 같아요. 그럼 준비해 오신 강의 네. 듣기 전에 우리 도한 씨가 질문한 질문이 있어요. 네. 저 사실 제가 벌고 있는 소득의 70% 정도는 저축을 해요. 저축의 지금 목적은 3년 정도 있다가 결혼을 제가 아직 미혼이기 때문에 결혼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사실 ETF를 넣은 것도 한 1년 전부터 넣고 있었어요. S&P 500을 넣고 있었고 지금은 한 50%를 넣고 있어요. 왜냐면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주식은 아까 말했던 ETF 그리고 펀드 하고 코인을 넣고 있는데 제가 고민하는 부분은 코인을 넣어도 되냐라는 부분이 사실은 있어요. 이 욕망이 비트코인을 이제 하다 보면은 유튜브에 클릭을 하잖아요. 그럼 그 알고리즘에서 몇천 프로짜리가 있다. 이거 지금 안 들어가는 거 바보다. 이거 엄청 많이 뜨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그 블록체인 기술에 투자를 해야겠다 싶어서 매달 10%씩만 넣자. 이 외의 돈은 내 것이 아니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면서도 왜냐면 사실 30%로 사는 거잖아요. 10%는 전 다른 걸 내니까 20%만 남는데 20%로 사면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약간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괜찮은지 지금 제가 좀 코인을 해도 괜찮은 건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여쭤봤습니다. 와, 저는 이제 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돈을 벌어서 저축하는 저축률이 높고 삶에 대한 어떤 방향이나 돈에 대한 가치를 알고 있고 투자 포트폴리오를 봐도 나 같으면 비트코인에 100% 넣겠는데 또 아니 야수의 심장이 아닌가 네, 봐요. 또 3년 뒤에 결혼의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2년 뒤가 될지 5년 뒤가 될지는 우리 아무도 모르지만 모르죠. 모르지만. 네, 그래도 꿈을 갖고 네. 목표를 정해야 되니까 3년 뒤에 결혼을 하니까 아까 제가 말했던 투자의 원칙에서 50%를 적금을 넣고 있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게 또 빨리 올 수도 있는 거니까. 주식도 저는 왜 주식을 제가 안 하느냐 마음을 뺏기기도 하고 어렵고 시간이 없어요. 다른 사람 미팅에서 도와야지 언제 내 거 봐요. 그리고 내가 주식이 막 떨어지면 사람을 만나는데 저는 영향을 준다고 해서 제가 청년들 강의나 젊은 사람들 강의할 때 강사들, 교사들, 의사들 그러니까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은 주식을 안 하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영향을 줘요. 자기 일에. 맞아요. 네, 우리는 일로 돈 벌어야 되잖아요. 네, 저희도 옛날에 막 교수님이 대학생 때 오늘 기분이 안 좋으신데 주식 떨어졌나 보다. 그런 거 영향을 준다니까요. 분필 네. 지금 분필이 없지만 막 분필 날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도한 씨가 말했던 부분에서 주식 대신 ETF를 하는 거 너무 지혜로운 것 같아요. 네. ETF를 하면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맞아요. 기업보다는 시장은 결국은 시장은 다 올라가요. 근데 기업은 내가 골라야 되고 어떤 기업의 트렌드나 재무제표를 봐야 되니까 저는 제가 저도 ETF 위주로 하는 편이고 펀드나 그래서 ETF도 하고 펀드도 하고 있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런 상태에서 삶이 정리가 되고 투자 포트폴리오가 있고 저축률이 높고 투자 공부도 하고 있고 그러면서 10%가 코인을 한다면 그리고 코인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당장 대박을 노린 생각이 아닐 거예요. 물론 마음에 그런 것도 있죠. 네. 코인을 손 댔다는 거는 욕망- 큰 이익을 네, 호황된 약간 그런 이익을 기대하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어요. 네. 사실 아마 없다고 해도 도안군이 있을 거예요. 네, 맞아 있어요. 약간은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나 같아도요. 잘 많아요. 두근두근해요. 두근두근. 코인이 어쨌든 4차 산업이나 블록체인이나 그리고 코인은요 나중에 이게 생활 속에 이루어지면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서민들에게 더 혜택이 많아요. 정보를 독과점 받은 것들이 은행 중앙 정치에서 다 이게 정부가 묻혀있던 걸 풀어서 수수료 없이 우리가 어디다가 내고 이렇게 하는 개념이라서 저는 블록체인이 앞으로 우리 세상에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줄 거다. 그리고 이제 물물 교환과 화폐 가치의 어떤 가치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코인 시장은 그러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러지 않고 여기가 도박장인데 나만 들어가서 선비처럼 한다는 것들은 그렇게 영향을 받을 수 없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도안군이 이렇게 해서 10% 하는 것은 저는 해보라고 하고 있고 단지 그 믿음이 블록체인의 어떤 앞으로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보고 한다. 단기로 한다. 그때 조심해야 될 게 이름 없는 거 하면 안 돼요. 투자는요. 그게 코인이든 주식이든 무조건 대형주나 유명한 걸 해야 되고 들어보지 못했다는 걸 하면 안 돼요.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그냥 하고 날랐잖아요. 하루 만에. 그렇죠. 맞아요. 네. 예, 그게 너무 많아서 유명한 것들만 좀 했으면 좋겠고 코인이 지금 선물하고 실물 두 가지가 캐나다하고 미국 ETF로 나왔거든요. 실물이 좋냐 선물이 좋냐 하지만 어쨌든 공부해서 ETF로 코인을 해봐라. 만약에 코인을 하고 싶으면 가장 작은 돈으로 ETF로 시작하고 마음을 먹어야 돼요. 없어진다. 이건 버린다. 네, 없어져도 된다. 잘 되면 감사하다. 내가 인생에 젊을 때 공부했다. 이런 마음으로 해야지. 이게 있어요. 제가 코인이나 주식을 조심하라는 게 이렇게 하다가 수익이 나는데 자 도안거리에 50만 원 적금을 2년 넣었어요. 원금은 1,200이에요. 1,200만 원에 만약에 이자가 붙으면 1,200에 만약에 2%라고 치잖아요. 그러면 한 13만 원 붙거든요. 그 매달 넣었기 때문에. 그러면 한쪽은 2년 지나서 13만 원 붙었어요. 코인은 10만 원씩 넣었는데 붙었어요. 그러면 점점 내 마음이 기울기가 이렇게 돈 있는 쪽으로 마음이 길어서 금액이 커지고요. 나중에 작은 ETF로 수익을 10% 나도 죄송한데 사람은 만족이 안 돼요. 그러면서 망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투자 원칙을 반드시 정하고 요 원칙대로만 하면 제가 그 원칙대로 20년 이 일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다. 그리고 중간에 떨어지더라도 기다리면 시장이 반드시 올라온다. 시간이 많이 가서 이어서 강의를 들으려고 했는데 잠시 쉬고 그다음 2부에서 강의를 듣겠습니다.